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무리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이놈아, 모난돈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밥이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이놈아 계란으로 밥이치기다. 고마는 돌아,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로 오늘 직송 뉴스를 출발할까 합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청년 대변인,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연설도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오늘 엄수가 됐습니다. 먼저 우서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직접 추도식에 참여했고요. 아까 이제 수락 연설도 다시 들으니까 사실 또 마음도 울컥하긴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나서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저 마찬가지도 사실 출마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늘 추도식 가서도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제 초등학생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정계 맞습니다. 입문이 다가오면서부터 더 공부를 하고 또 돌아보는 대통령이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가 뭐 영상으로도 그렇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이제 줄곧 행보를 지켜보면서 국민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키를 낮추고 또 발걸음을 함께 하시면서도 국민들에게 또 신뢰를 주셨던 분이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추도식도 마찬가지로 또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더 나은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좀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일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김해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도 정치인으로 만났다기보다 이 노무현 정신으로 좀 많이 만났던 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 진영 논리나 당파성을 떠나가지고 그 지방분권 정책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공약으로 좀 녹여냈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과오가 있겠지만 뭐 정신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귀감을 살 만한 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뉴스파다 지역 소식 연구소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주제를 한번 파보고 싶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혁신도시 이전이 있었고 그 재임 당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롯해서 산하견관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일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지금으로 봤을 때요. 한결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초의 장기주의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 이전, 뭐 혁신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의 재정 건전성과 그 지방이 더 잘 살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는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말씀하세요? 공공기관이 일단 지금 이전된 것이 1차 이전이 됐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기관이 2차, 3차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2, 3차까지 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이거 실제로 수도 이전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점점 일극화가 되다 보니 이것을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는 시기가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우수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이제 김진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그리고 그리는 사회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지방 분권인데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지역의 그 재정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또 마찬가지로 마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또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인데 또 그거를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뭐 중앙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책 연속성이 떨어져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문정부 때도 이제 5년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또 여권의 입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여권의 스탠스도 바뀌었고 이 정부의 스탠스도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을 짚어드릴까 하는데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취임 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자신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있었고 거기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공공기관 그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뭐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120대 국정과제 2차 이전을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추진 입장을 초기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앞서 들으셨겠습니다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참여정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도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이전을 강조하면서 임기 내 2차 이전이 힘들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 대변인? 수도권 일극체제가 안 그래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지방으로의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본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프라를 마련을 해서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라는 건데 사실 지금 그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뭐 지방으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사실 수도권의 표심을 생각을 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 계획 자체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국가의 구분이 달린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민생 토론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추진을 빨리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공공기관 2차 용역도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본격 논란 그 안건으로 상정하려다가 멈춘 이유는요. 일단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만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영상 뒷부분에도요.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의 특성에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전이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단순히 혁신도시냐 비혁신도시냐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의 여권
내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사실 예.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첫 주자로 지금 출범했던 것이 산업은행법 이전입니다. 근데 산업은행법 이전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금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대한 그 개정 발의가 진행이 되어야 그 뒤에 2차, 3차 공공 이전이 좀 그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혁신 비혁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혁신 도시를 지역으로 지방으로 뭐 옮기겠다 아니면 그 모양새를 따라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지역에 특화된 어떻게 보면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사실 이렇게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예. 지금 지자체에서는 특히 밀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거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역민의 아쉬움의 이 농도 차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차이가 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이런 이슈들 다룰 때 등장하는 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통합 이슈가 이번에 서부 경남에서 또 한 번 등장했거든요. 진주시와 사천시 간의 행정통합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하나입니다. 각자 도생은 서부 경남 전체 쇠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야욕으로 이렇게 보고 개인의 어떤 생각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다. 네, 지난 20일에 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시 진주시 행정통합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에 사천시의회가 반박 기자회견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윤영근 사천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 제안을 하니까 삽천소가 웃겠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런 표현 같은데 행정통합 논란이 불거진 진주와 사천 뭐 두 분 다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훈 지금 진주의 혁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정촌지구에 혁신도시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게 사천 내 입장이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었죠. 그게 왜 그랬었냐면 사천도 혹시나 모를 그 통합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축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진주의 개발 여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동서축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거의 현실성이 없는 그 통합 제안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 뉴스는 우수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진주시의 인구가 한 34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천 같은 경우 10만 9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이제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직접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뭐 지역 소멸의 해법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 행정 주도에 일방적으로 이제 지역민들의 의사라든지 장기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추진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후유증이 사실 심각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합병을 할 때 장기간의 계획이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역과 지역이 이제 합치는데 이렇게 행정 일방 그다음에 지역민이 어떠한 지역이 흡수가 돼가지고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있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2010년 마찬가지 통합 이후에 뭐 화학적 통합이 안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진주시장의 의도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 발전이라 허울을 뒤집어 쓴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된 욕심으로 여겨진다라고 사천시 의회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천시는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관련 뉴스도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다룰 아이템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졌고 국회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 29일이죠. 그 전날의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표결에 붙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 그림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지금 정한 상태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보게 되면 법리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나 라는 판단으로 이제 특검법을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뭐 밀어붙인다 식으로 여당에서는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직권남용죄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법률상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직권에 대한 의미나 그리고 남용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보니까 이제 검사의 이제 임용 같은 문제도 기존 특검과는 다르게 검사의 이제 중립성이 가장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서영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그 해병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네, 근데 국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사실 정쟁이 어디 있냐 싶고요. 당연히 특검 같은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의 의미로 봐도 사실상 정말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근데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저해받지 않기 위해서 통과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던 시절에는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것들이 왜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인 시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본인이 이제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많은 부담을 안고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용산의 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힘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재표결에 붙여도 아마 야권에서 원하는 결과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역시 보십니까, 우성 대변인께서? 저는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예. 양심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계시리라고 생각을 공개적으로는 하고요. 3표가 나오지 않아요. 네, 하지만 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 가더라도 이 의제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수사 외압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 외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김진일, 우서영 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